아르코 미술관 큐레이터 전지영입니다. 2023년 4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아르코 미술관 주제기획전 기억 공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전시는 아르코 미술관을 둘러싼 기억을 동시대 작가들의 눈을 통해 조명하고 이 기억들을 다시 미술관으로 소환함으로써 미술관의 공간을 연결하고 활성화하는 전시입니다. 공간은 그곳을 사용하고 점유하는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경험, 그리고 공간이 목격해온 과거의 시간들과 엮여 의미의 겹을 쌓아가게 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시대에 따른 사회 변화를 목격하고 동시대 미술에 주요한 영향을 주고받은 아르코 미술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양한 결의 기억에 주목합니다. 아르코 미술관은 옛 서울대학교 물리대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의 현장이기도 했고 거리와 청년 문화의 상징이자 시민들의 쉼터이기도 한 동숭동 대학로에 자리를 잡고 다양한 세대의 작가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기억 공간의 전시를 위해 작가들은 미술관의 오랜 역사와 어긋나기도 때로는 교차하기도 하는 기억을 미술관의 여러 공간에 비춰봄으로써 역사 연구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공간의 역사를 사유하고 기록하는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 고찰합니다. 전시는 전시장, 아카이브 라운지, 프로젝트 스페이스, 야외 로비를 비롯해 통로, 계단, 화장실까지 이어지며 여기에 특별히 제작 설치된 작품을 통해 개관 50주년을 앞둔 아르코 미술관을 새롭게 경험하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제1전시실 입구 통로와 2전시실 출구 쪽의 통로에서는 김보경의 설치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월페이퍼 작업과 손뜨개 니팅으로 이루어진 이 설치 작품은 아르코 미술관, 마로니에 공원, 대학로, 동숭동, 낙산을 탐색하며 때로는 대륙을 지나고 물길을 따라 바다를 넘어 확장됩니다. 작가는 다양한 사건으로 기록된 미술관의 모습, 마로니에 나무와 마로니에 나무로 착각되는 일본 칠엽수, 타락산 또는 낙타산이라고 불렸던 낙산, 조선시대 작골로 불렸던 해화동, 서울대 동숭동 캠퍼스 학생들에게 생강으로 불렸고 지금은 대학로 7차선 도로 옆 실개천으로 복개된 흥덕동천, 그리고 대학로에서 벌어졌던 행사들의 이미지를 연관된 여러 다른 이미지들과 혼합, 중첩 변형해 미술관이 지나쳐온 시간의 흐름을 그려나갑니다. 작가는 월페이퍼 이미지를 만드는 중간에 작업을 멈추고 대바늘로 뜨개질을 한 후 다시 이미지 작업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합니다. 과거를 새롭게 직조해내는 이 작품은 과거를 기억하는 과정은 수행적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역사 연구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과거와 오늘의 풍경을 재구성하는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제1전시실 안쪽에는 황원혜와 박민아 두 작가의 회화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두 작가는 아르코 미술관 건축물, 특히 미술관의 창문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을 선보입니다. 황원혜의 슬러리 월은 창문이라는 구조물을 통해 미술관 벽돌 건축물을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조형적 심상과 미술관은 경험하는 동선 사이에 남겨진 기억의 틈을 포착합니다. 수직과 수평으로 이루어진 미술관의 건축물에는 5겹의 창틀 단차를 통해 안으로 깊게 난 창문들이 있습니다. 작가는 이러한 창문이 신체와 시각을 압도하는 벽돌 건축물의 유기적인 이미지를 비춤으로써 건물의 닫힌 동세에 균열을 낸다고 보았습니다. 창문에 반사된 공원의 나무와 하늘은 견고한 미술관 건물의 외부 에너지를 흡수하는 유동적 창구가 됩니다. 캔버스 화면에서는 미술관 창문의 5단 구조 패턴, 벽돌의 견고함과 창문의 유기적 비침, 그리고 반사된 이미지들의 잔상이 계속해서 전복되는 과정이 표현됨으로써 미술관이 주변과 반응하고 관계 맺는 파동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공간이란 단순히 물리적 형태만이 아닌 몸에 새겨진 기억과 경험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박민아는 아르코 미술관의 정사각형 창문을 건물의 눈으로 상정합니다. 실제로 미술관 외벽 창문에는 미술관 앞에 마로니에 공원을 내려다보는 방식으로 회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실 내부에는 이 외부의 창을 주석 삼아 크게 확장시킨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마로니에 공원은 1990년대 비주류 문화와 소외된 목소리의 창구이기도 했습니다.
작가는 유니텔, 천리안 등의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비주류 문화를 공유하며 열광했던 친구들과 시끄러운 야외 공연을 보기 위해 모이던 마로니에 공원과 공원 안에 있던 공연장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공원을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로 인해 공연장에 응축된 에너지가 공원으로 흩어지고 다시 공연장으로 모이게 되는 동세, 그리고 활발했지만 지금은 사라진 90년대 사이버 스페이스 문화는 다양한 역사와 에너지가 발생하고 증발하기를 반복해온 아르코 미술관의 모습과 닮아있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실제로 작가가 체험한 마로니에 공원의 경험과 공원에서 사라진 흔적, 기록으로 남지 않아 구전으로 떠돌아다니는 기억을 화면으로 기록해냅니다. 바깥에서 안으로 이어지는 형태의 설치와 여러 겹의 레이어를 쌓아 완성되는 이 작품은 과거로부터 소환되어 증폭된 기억이 물리적 공간에 삽입되고 저장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패기 어린 순간의 목격자로 아르코 미술관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제2 전시실로 올라가면 미술관에 대한 역사, 사적인 기억, 그리고 건축물의 신체 경험을 재구성해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는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우선 오른편에는 윤양로의 태깅 K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작가는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건물에 새겨넣는 태깅이라는 고전적 그래피티 기법에 착안해 작품을 제작합니다. 오늘날 태깅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미지의 위치와 장소, 사람들을 불러와 본연의 의미의 중첩 또는 그 의미를 확장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얼핏 보았을 때 개인의 흔적이 삭제된 것처럼 보이는 이 대형 회화에도 작가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선택된 아르코 미술관과 관련 텍스트가 그래피티처럼 화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작업 활동에 있어 아르코 미술관과 미술관이 운영하는 인사미술 공간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작가의 기억으로 인해 그가 작품에 태깅한 텍스트는 작품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피티는 공적인 공간에 창작자의 흔적을 남겨놓음으로써 기존의 맥락을 전복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작가는 출판물이라는 기록으로서의 미술관 역사와 시대성을 함의하고 있는 텍스트를 활용해 아르코 미술관이라는 장소에 내재한 개인적 기억을 발화하고 장소의 기억을 새롭게 재구성합니다. 태깅 K는 개인의 기억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지식의 본질이라 여겨지는 역사 기록의 형식에 대해 질문하며 경험된 기억을 통해 장소를 되살리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양승비는 이번 전시에서 의자 조형물과 영상을 선보입니다. 작가는 김수근 건축가가 왜 의자를 디자인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실제와 허구를 넘나들며 아르코 미술관과 김수근 건축가에 대한 사실, 허구, 상상력을 활용해 페이크 다큐멘터리를 촬영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한 증거물로 김수근 건축가가 만들었을 법한 의자를 제시하고 이를 작가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의자를 제작합니다. 영상에서 작가는 김수근 건축가가 제작한 테라코타 의자를 모종의 이유로 직접 파기한 것을 알아냅니다. 그는 의자의 파편을 아르코 미술관과 공간 사옥에서 발견하여 파기된 미발표 의자 원작을 복원합니다. 작가는 전시에서 이 테라코타 의자를 재해석한 의자를 함께 보여줍니다. 재해석된 의자는 디지털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르코 미술관의 건축 도면을 변형하고 파괴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사실에 기반한 허구를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양승빈의 작업은 기록의 조각을 잇고 덧붙이는 사변적 고고학을 바탕으로 한 작가의 독특한 작업 방식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사료를 재해석하는 작가의 상상력은 과거를 바라보는 새로운 기억의 경로를 만들어내고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아닌 또 다른 세계로의 문을 열게 하는 열쇠로서 역사와 기억의 관계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문승영과 옐로우닷 컴퍼니는 아르코 미술관과 관계 맺는 신체에 대한 기억을 재조명하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아르코 미술관을 설계한 김수근 건축가는 한국 건축의 정체성을 정립한 대표적 건축가입니다. 아르코 미술관은 대학로의 큰 길과 미술관 뒤편의 낙산이 연결되도록 1층을 개방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문화적 통로로서 다양한 예술이 통하는 미술관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미술관의 일부 공간은 현재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시장의 2.5층과 사무동 2층 공간에 위치한 아르코 아카이브실은 계단을 올라가야만 입장할 수 있는 곳이기에 휠체어 사용자는 접근이 제한됩니다. 이처럼 미술관에서는 보편성을 바탕으로 한 기능이 상실되는 지점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작가는 이런 건축물과 대립하지 않고 장애 담론에서 다뤄지는 신체성을 활용해 배제된 공간 사이를 항해합니다. 아르코 미술관의 전시장, 아르코 아카이브, 프로젝트 스페이스, 미술관 옥상, 외부 공원,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계단, 엘리베이터, 옥상 통로를 넘나드는 퍼포먼스는 미술관의 분절된 공간 사이를 유연하게 흐르는 첼로 선율과 함께 역사 속에서 상처 입은 공간을 치유합니다. 전시는 전시장을 나와 반층 위에 있는 아카이브 라운지 공간으로 이어집니다. 안경수의 전야는 마로니에 공원을 통창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이곳에서 봄, 여름, 무성한 나무에 가려 보이지 않는 현재의 공원 너머의 풍경을 바라봅니다. 50여 년의 시간의 흐름을 목격해온 공원에서 작가는 과거와 현재, 안과 밖의 경계에 위치한 아르코 미술관의 흐르는 시간과 흘러간 풍경을 현재의 모습에 중첩시킵니다. 대학로와 마로니에 공원은 1960년 4월 19일 민주화 운동과 학생 시위의 배경이 되기도, 79년 아르코 미술관과 81년 아르코 예술극장이 들어선 후에는 예술가들의 무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마로니에 공원을 녹지로 재조성하는 공원화가 진행되어 80년대에는 예술과 시민, 사회가 교류하는 공원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는 대중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역동적으로 교차하며 젊음과 반항을 상징하는 거리 문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급변한 서울의 모습처럼 오늘날 마로니에 공원에서 과거의 격변과 저항의 흔적은 더 이상 살펴볼 수 없습니다. 안경수는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흐린 기억을 떠올리면서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 전야의 불완전한 시간대로 흘러들어갑니다. 전야의 시간에서 이 작품은 근대화, 사회운동, 젊음과 반항의 열기가 시간의 결을 따라 교차했던 마로니에 광장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전시는 아카이브 라운지에서 전시장 밖에 위치한 프로젝트 스페이스로 이어집니다. 프로젝트 스페이스에는 건축, 디자인, 사고를 매개로 작업하는 다이아고널 서치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이아고널 서치는 안과 밖이 여러 개의 창문으로 통하도록 설계된 프로젝트 스페이스 공간과 신체와의 관계를 앉는다라는 행위를 통해 탐색하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앉는 행위는 무언가를 하기 이전의 준비 동작이거나 다리를 쉬게 하는 휴식의 자세이자 직립으로 보행하는 인간의 자세를 낮추고 멈추게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다이아고널 서치는 인간이 정지해 있을 때 점유하는 공간과 앉는 행위를 공간 구획의 최소 단위로 상정하고 이를 통해 생성되는 장소성의 의미를 고찰합니다. 작품에 제시되는 다양한 디자인의 의자에 관람객이 실제로 앉아보는 과정을 통해 관람객은 자신이 위치한 공간을 사유하게 됨으로써 신체의 사회적 장소성에 대해 재인식하게 됩니다. 전시장에 설치된 조형적, 개념적,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의자에 앉아 안과 밖이 통하는 프로젝트 스페이스의 공간을 바라봄으로써 주체와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미술관의 장소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젝트 스페이스에서 나오면 이현종의 사운드 작품 설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DJ 문화와 소리의 메커니즘을 이용해 작업하는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소리를 통해 안과 밖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보여줍니다. 미술관 야외, 통로, 계단, 화장실에 설치된 작가의 사운드 작품은 공간의 벽을 허물고 내부로 침투하는 소리 경험을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음악을 믹싱하거나 악기의 소리나 비트를 섞는 DJ의 역할처럼 이현종의 사운드 작품도 추상적 소리, 정치적 메시지 등 다양한 소리를 샘플링하고 믹싱합니다. 또한 미술관 내부와 야외에서 수음한 일상의 소리와 90년대 거리 문화의 배경이 되었던 마로니에 공원에 대한 선정적 기사의 일부를 발췌해 읽은 소리를 샘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서브컬처 문화와 테크노, 일렉트로 음악의 장르적 특성과 마로니에 공원의 청년 문화를 교차시키는 이 사운드 작품들은
소리로 시간과 공간을 기억하는 방식을 고찰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시된 작품과는 다른 경로로 미술관을 경험해보는 관객 참여형 연계 프로그램을 함께 선보입니다. 손세희 협력기획자와의 협업기획으로 마련된 조용한 산책 프로그램은 예술가 듀오 섬이 제작한 사운드 작업, 미술관 그루브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탐구하는 또 다른 동선을 제시합니다. 미술관 그루브는 레코드판에 소리를 기록한 소리고를 의미하는 그루브와 바늘이 이동하며 진동하면서 만들어내는 리듬감 있는 소리, 즉 그루브와 같이 아르코 미술관의 홈을 따라 관람객들이 걸어가면서 공간에 잠재된 소리를 꺼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작가는 미술관을 둘러싼 과거의 사건들, 공간의 물리적 특성이 만들어낸 몽타주, 주변 환경과 관계 맺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 등을 주제로 사운드 트랙을 만듭니다. 관람객은 작가가 제작한 소리 산책 지도를 이용해 미술관과 주변의 장소를 탐색해 볼 수 있으며 전시 기간 중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작가와 함께 당일에만 공개되는 장소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아르코 미술관 동선 매핑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관람 경로가 전시실에서 확장된 바깥의 공간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김동희 작가, 오해진 그래픽 디자이너와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이 지도는 전시 설명 자료인 리플릿에 포함되어 물리적 공간이 신체와 엮이는 구조를 시각화해 여러 방식으로 감각하는 미술관을 보여줍니다. 기억 공간은 이렇게 기억을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자 우리를 미래와 연결하는 끈으로 바라봅니다. 회화, 퍼포먼스, 영상, 사운드 조각 등 다양한 매체로 포착된 어제의 그림자들은 미술관 내 공간과 미술관 밖 장소들과의 경계, 과거와 현재의 틈을 유연하게 넘나들며 미술관에 살아있는 기억의 흔적을 남기고 미래로 향하는 통로를 직조해 나갑니다. 멀어져 가는 기억을 오늘의 아르코 미술관이라는 시공에 위치시켜 과거와 현재 사이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이번 전시를 통해 아르코 미술관이 보다 생동적인 장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